네,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이제 단계적 추진하기로 결국은 합의를 봤네요. 뭐 안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우선 뭐 합참 이전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집무실 이전하는 거는 예비비 뭐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뭐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제 용산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니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가겠다는데 그죠?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거라는데 그거부터 딴지를 걸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협조를 이제 뭐 그것도 화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1차 부분만 뭐 추려서 뭐 지원할 것이다 이러고 또 주접을 떠는데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의 증거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전에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청와대 청원이 3월 18일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간 현재 17만 3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예사롭지가 않구나. 근데 내용이요.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거 단체톡에 떠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떠평에서 이 청와대 청원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요.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과 공간이 이전을 찬성합니다. 공약 이행을 반드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내용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과 공간 이전을 찬성합니다. 공약 이행을 반드시 해주길 청원드립니다. 과거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탈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걸고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공약을 윤석열 후보도 내걸었고 당선되어 공약을 이행하려 백방으로 노력하여 용산 부지로 잠정적 결정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우려되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용산 입지 장점과 현 청와대 위치의 단점을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다수의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용산 이점의 장점 1. 과거 주 교통수단이 걷기였던 시절에는 걸어서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권역지역을 수도로 인지하여 그 위치는 현재의 남대문이었습니다. 즉 남대문까지가 수도의 중심이니까 경복궁과 인접한 현재의 청와대가 과거 산업혁명 이전의 조선과 같은 국가의 중심지로서는 괜찮은 위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 시대로 수도 서울의 권역이 강남으로 확장되고 사대문을 벗어나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중심축이 경복궁 쪽에서부터 용산 쪽으로 옮겨오는 게 사실상 맞다고 봅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위치에서 청와대 시대를 여는 것에 찬성합니다. 2. 과거 제왕적인 왕조시대, 즉 국가가 곧 왕이라는 상징성이 강한 군주의 시대에는 현 청와대의 위치가 왼쪽에 언덕이 있고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어 왕이라는 상징적이며 제왕적인 존재를 안전하게 수비하기에는 좋은 지형이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권과 민권의식이 수직 상승하여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한 이 시대는 제왕적 리더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실무력을 갖춘 실용의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즉, 현 시대의 특성과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적으로 본다면 산속에 숨겨진 지형이 아닌 도심 속의 광장으로 트인 공간인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워싱턴 도심에 있는 백악관이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용산 가족공원이 개방되면 시민과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열린 공원 위에 청와대가 있으면 백악관과 비슷한 조건이 됩니다. 백악관 앞에 조성되어 있는 멋진 공원의 시원함과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시대 변화에 맞춘 좋은 입지가 될 것입니다. 3. 조선 왕조가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용산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와 가깝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현충원과도 가까우며 국민 주권 시대의 일반 시민의 광장인 공원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까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한국 안에 워싱턴 DC와 같은 구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최고의 입지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용산공원에서 가족들과 잔디밭 위에서 돗자리 깔고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학생인 자녀가 있으면 인근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을 둘러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밀집된 워싱턴 백악관과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끔 대통령도 대통령실 직원들과 산책하면서 시민들과 담소할 수도 있어 대통령실 용산 입지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4. 환경이 인간의 심리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끝난 얘기입니다.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왕적 황제들, 백성에 군림하는 독재자들일수록 극도로 화려한 궁궐과 궁전을 지어 국왕은 국민과 전혀 다른 존재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이용하려 합니다. 청와대의 규모는 거주하는 인원이나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많은 건축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서민과 분리되어 현실 업무에 오롯이 집중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 주권 시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그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처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보통 국민 중 한 사람임을 잊지 않을 거라 봅니다. 5. 국방부의 계룡대 합참본부 위치로의 이전으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 가능. 육공해군의 참모총장이 모여있는 계룡대로 국방부의 위치를 이전하면 동선 간소화와 동일 업무의 부처가 함께 모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많은 국민들이 용산으로서의 청와대 이전을 찬성하며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일부 국민들의 과격한 반대 청원에 공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아주 이 청원 글이요, 제가 소개하는 게 너무 정제돼 있고, 뭐 이봉규 TV에 이봉규는 거칠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도 내용이 아주 꼼짝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5가지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공약을 협조해달라는 이 청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를 보고 청와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감히 추측합니다. 그저 땡깡 놨잖아요. 안보 공백이라서 안 된다, 뭐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1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트집 잡고 안 된다 이러고 버텼는데, 이 청원이 올라가고서는 흔들린 게 아닌가. 문재인도 흔들렸고 청와대 담당자들이 이렇게 꼼짝없는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거를 읽고서는 반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일부 후퇴해서 절반의 이전비 협조하도록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요. 청원의 내용이 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리고요, 국민 여론이요, 저희도 설문조사 했거든요. 며칠 전에 설문조사 했는데 23만 명이 응답해 주셨어요. 2,300명이 아니라 니네들 1,000명 가지고 여론조사 하잖아. 23만 명 여론조사 했는데 이전 당장 해야 된다는 거.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용산에서 시작하라는 의견이 94%입니다. 나머지는 반대는 6%인데 이 반대는 댓글들 무지무지하게 달렸는데 보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 6%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시작하고선. 근데 하여튼 저 거의 100% 가까이는 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봉규 TV의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이야 뭐 보수 우파가 많고 끼기 있어봐야 중도지, 좌파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국민들 우파 내지는 중도 애국 시민들의 이 여론이에요. 94%가 당장 임기 첫날서부터 용산에서 하라는 거예요. 94%. 23만 명의 94%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7만 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은 뭐 편가르기 하면서 지편 내편 하면서 그거 얍삽하게 떠나는 사람이 그 방한 그 좋은 공약 지키려니까 배가 아파서 지가 못 지킨 거 지키니까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거 또 역사에 남을 거거든요. 청와대가 윤석열 시대부터 옮겨졌다. 이게 100년, 200년, 500년 가도 이 역사 교과서에 계속 남을 거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지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그 네가 해지 당신이 해지 그랬어 왜 못 해놓고서는 땡깡 부리다가 이 청원 글을 보고 야 이거는 꼼짝없이 반박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일보 후퇴한 걸로 여겨집니다. 저 일보 후퇴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 무슨 490매덕이잖아 500억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안보 공백은 무슨 개뿔따구나 안보 공백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아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라는데 전직 합참무장 출신들 11명이 안보 공백 전혀 없고 오히려 용산시대는 안보가 강화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햇소리를 하고 합참무장이 뭐냐. 전쟁 났을 때 합참무장이 거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전쟁 수행을 하는데 합참무장 출신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되지도 않는 탁현민이 무슨 이 김어준이 이런 것들 말 듣고선 이게 이제 이거 하여튼 자, 이 압도적인 청와대 이전 공약 실행에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워싱턴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는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백악관 앞 그 광장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은 자기네들의 초대 대통령이 세운 학교니까 백악관에서도 예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저 졸업식을 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그 졸업식 하면은 시민들 지나가면서 축하해주고 백악관 바로 앞에 그 잔디밭이 있고 그 이쪽 옆으로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쫙 있고 러브스토리에 거기 저 잔디밭에 그때 러브스토리에 그 눈밭에 뒹구르는 거 주인공들 거기에요. 거기 얼마나 멋있는데 우리 용산이 딱 그 짝이 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있고 이제 대통령실이죠. 그 앞에 잔디밭이 쫙 펼쳐지고 박물관이 지금 쫙 있잖아요. 전쟁기념박물관 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얼마나 멋있는데 그러면은 기대됩니다. 거기 나가서 차 한잔 착 하면서 돗자리 깔고 말이에요. 과일 이렇게 먹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저기서 근무하고 있다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경제 효과가 1년에 1조가 넘는 데잖아요. 청와대 개방하면 관광 효과가 관광 효과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신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러면 각종 규제를 풀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효과까지 하면은 천문학적인 이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거를 왜 반대했어? 쪼잔하게. 끝까지 쪼잔해요. 쪼잔하면서 자기 와이프는 또 옷을 더럽게 그렇게 사치하게 만들고. 원래 쪼잔한 사람들이 사치입니다. 원래 그래요. 통 큰 사람들은요. 스티브 잡스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까만 티만 입었잖아 청바지에. 자신이 있거든. 아니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맨날 까만 티만 입었겠어요? 돈이 세계 최고에 갚은데 청바지에다 까만 티만 입잖아. 1년 365일. 자신이 있는 거야. 이게 자신 없는 것들이 이거 무슨 옷으로 사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사치하고. 제가 제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맨날 까만 옷만 입잖아요. 그러나 저는 까만 옷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좀 다른 거죠. 이거 이제 우리 마누라가 사준 건데. 이것도 패션이라나 어쩌나 하여튼 저는 까만 걸로 고집합니다. 하여튼 무슨 화끈하게 도와주세요.